침대 위에는 친구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덮여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안 식혀여야 할 그 침대가 어떻게 죽음의 덫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추억을 더듬는 옥상의 누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평범했을 수도 있는 가족 요양이 정말 상상도 못할 비극으로 이어진 그런 사연입니다. 맞아요.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가족여행이었다고 해요. 남편분 없이 이제 24살, 20살 된 두 딸과 함께 떠난 여행이었죠.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오랜만에 엄마가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네, 첫 목적지가 베트남이었는데 거기서 3주 정도 머물렀대요. 시장 구경도 하고 노천 식당에서 밥도 먹고 골목길도 다니고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즐거웠지만 또 그만큼 지치기도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3주면 긴 시간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목적지인 태국 푸켓에 도착한 거예요. 푸켓은 베트남이랑 또 완전 달랐대요. 공기부터가 습하고 끈적하고 야자수 늘어선 풍경에 파란 하늘. 아이들은 막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아, 그 풍경이 눈에 선하네요. 휴양지 느끼로 물씬 나고. 그런데 이 사연 주신 어머님은 마냥 들뜰 수만은 없었다고 해요.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둘째 딸을 잠시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아찔한 기억이 있으셨던 거죠. 아이고, 그랬군요. 그 공포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네, 그래서 푸켓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이번 여행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애들 꼭 지켜야 한다. 이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셨대요.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마음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짐 풀기 전에 창문 잠금부터 확인하고 방 안에 이상한 건 없는지 둘러보고 수건이나 물병 같은 것도 미리 좀 챙겨두고요. 꼼꼼하시네요. 보통은 그냥 짐부터 풀고 쉴 텐데. 애들은 막 수영장 가고 싶다고 조르는데도 엄마는 일단 안전점검부터. 그게 먼저였던 거죠. 엄마로서의 책임감이랄까? 그런 게 아주 강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 책임감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푸켓에서의 첫날 저녁이었어요. 해변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고 파도 소리 들리고 저 멀리 노점상에서 맛있는 냄새도 나고 정말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네, 딱 푸켓 하면 떠오르는 그런 낭만적인 풍경이네요. 딸들이 옆에서 엄마 여긴 진짜 천국 같다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더래요.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님도 마음이 좀 놓이고 이제 진짜 휴가가 시작됐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그때였군요. 그 우연한 만남이. 맞아요. 베트남에서 잠깐 만났던 브라질 여성 2명이 있었는데 루아나하고 마르시아. 근데 그 친구들을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와, 진짜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네,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엄청 반가워했대요. 그래서 근처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루아나가 보트 투어 재밌다고 추천해주고 마르시아는 오늘 밤에 해변바에서 파티가 열린다고 거기 가보자고 막 그러더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군요. 딸들이 그 얘기에 완전히 솔깃해진 거죠. 둘째 딸이 막 엄마 팔에 매달리면서 엄마 오늘 밤에 같이 가자. 딱 오늘 하루만. 이러면서 조르더래요. 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파티라니. 근데 엄마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밤에 그런 파티에 간다는 게 좀 불안해졌던 거죠. 당연하죠.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느낄 불안감이죠.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딸들한테 약속을 받아내고 허락을 하세요. 좋아. 하지만 약속해라. 아무리 즐거워도 너희들 절대 서로 떨어지면 안 되고 엄마가 정한 시간 안에는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요. 네, 아주 단단히 약속을 받으셨네요. 딸들은 신났죠. 에이 엄마 우리 애들도 아니에요. 잘 지킬게요. 엄마 최고 막 이러면서요. 옆에서 루아나랑 마르시아도 거들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 챙길게요. 참 이 말이 나중에는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리네요. 그러게요. 어머님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내 딸들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그 파티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 불안감이 결국 현실이 될 뻔한 거고요. 밤이 되니까 해변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대요. 막 화려한 네온 사인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 춤추는 사람들, 막 번쩍거리는 불꽃 조명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네, 동남아 해변 파티가 그렇죠.
굉장히 활기차고 어떨 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신나서 막 앞서가는데 엄마는 뒤에서 계속 애들 놓칠까봐 따라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가방 같은 소지품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와중에도 책임감은 계속 발동하고 있었던 거죠. 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겠네요. 그때 루아나랑 마르시아가 뭘 들고 왔는데 그게 그 유명한 양동이 칵테일이었던 거예요. 플라스틱 양동이에 담긴 칵테일인데 모양도 특이하고 근데 어머님이 딱 냄새를 맡는데 이게 그냥 술 냄새랑은 좀 다르더래요. 알코올향 말고 뭔가 화학적인 냄새? 그런 게 섞여 있었다고. 아, 그 양동이 칵테일 태국이나 동남아 휴양지에서 유명하긴 하죠. 근데 화학적인 냄새라. 그게 좀 쎄했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루아나가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이거 여기서만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칵테일이에요. 다들 이거 마셔요. 정말 맛있어요. 이러더래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른 관광객들도 다 비슷한 걸 들고 마시고 있었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안 마시기도 뭐하고 딸들은 옆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엄마는 계속 망설였지만 결국엔 좋아. 그럼 딱 한 모금만 마셔봐. 그리고 바로 물 마시고. 알았지? 이렇게 된 거죠. 아, 결국 마시게 됐군요. 네, 딸들은 신나서 네 하고는 마셨는데 첫째 딸이 엄마 괜찮아요? 달달해요 이러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음악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불빛은 더 현란해지고 딸들이 루아나 마르시아랑 같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그 인파 가장자리에서 계속 불안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 네,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 딸이 엄마한테 와서 살짝 속삭이더래요. 엄마, 나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요. 어이쿠. 바로 반응이 왔네요. 엄마는 그 말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물 많이 마셔.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숨 쉬고 하면서 미리 챙겨간 물병을 건네줬대요.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물까지 비리. 보니까 첫째 딸 얼굴도 좀 붉게 달아 올라왔고요. 엄마는 계속 시계 확인하면서 이제 슬슬 돌아갈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죠. 어떻게든 애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고. 낯선 땅의 달콤한 자유로움 뒤에는 언제든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대요. 네,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 후가 더 문제였죠. 시간이 점점 깊어지고 음악 소리는 이제 거의 귀가 아플 정도로 커졌대요. 엄마의 불안감도 이제 거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 큰딸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겨우겨우 받았는데 아, 올 것이 왔군요. 전화기 너머로 큰딸 목소리가 들리는데 약간 들떠 있었대요. 엄마, 우리 루아나랑 마르시아 호텔방에 가서 조금만 더 놀다가 잘게요. 아, 이건 정말 안 될 말이죠. 엄마는 그 말 듣자마자 거의 소리를 지르셨대요. 안 돼, 절대 안 돼. 낯선 사람 호텔방에서 자는 건 너무 위험해. 아무리 친구들이라고 해도 여긴 모르는 나라잖아. 그럼요. 그건 절대 허락하면 안 되죠. 전화기 너머로 둘째 딸 목소리도 들렸대요.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로. 아,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얘기 조금만 더 하다가 잘 거라니까요. 진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 위험성을 잘 모르니까요. 그저 더 놀고 싶을 뿐이고. 엄마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니, 무슨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너희 아직 어리잖아. 엄마가 이렇게 싫다는데 왜 굳이 거길 가려고 하는 거야. 네, 엄마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말이 없더래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랑 사람들 환호 소리만 들리고 엄마는 막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그 짧은 정적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잠시 후에 큰딸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하더래요. 그럼 엄마, 저희 딱 1시간만요? 딱 1시간만 있다가 나올게요. 진짜 약속할게요. 아, 여기서 어머님이 엄청난 갈등을 하셨겠네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애들이 너무 반발할까 봐 타협을 해야 할지. 네,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결국 어머님은 타협하는 쪽을 선택하셨어요. 좋아. 하지만 정확히 1시간이다. 그 약속 만약에 못 지키면 다시는 엄마랑 여행 못 올 줄 알아. 알았지?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딸들은 동시에 막 웃으면서 네, 알았어요, 엄마. 하고는 전화를 끊더래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엄마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고 해요. 뭔가 불길한 예감 같은 게 떠나질 않았다고. 그렇죠. 그게 개운한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결국 어머님은 근처 해변 카페에 앉아서 딱 1시간을 기다렸어요. 시계만 뚫어져라 보면서. 근데
1시간이 지나도 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불안한 예감이. 전화를 걸었죠. 근데 계속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만 반복되는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겠네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들이 묵고 있던 호텔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정신없이 걸었죠. 호텔 복도를 걷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네,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 도착했는데 안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더래요. 근데 그게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해요. 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노크를 했죠. 네. 문을 연 건 둘째 딸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고 눈빛도 약간 흐릿한 게 술 기운이 좀 올라 보였대요. 방 안을 슬쩍 보니까 큰딸이랑 루아나, 마르시아가 소파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있고 방 안에는 술 냄새랑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고 빈 컵들도 보이고 다행이다 싶은 마음과 동시에 여기 계속 두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는 감이 확 오더래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소로 돌아가자. 딸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좀 머뭇거리더래요. 더 놀고 싶었겠죠. 근데 엄마 표정이 너무 단호하니까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다물더래요. 둘째는 바로 가방 챙기기 시작하고 루아나랑 마르시아는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다고 해요. 약간 미안하다는 듯이 웃으면서요. 네. 그래도 순순히 따라 나서서 다행이네요. 방을 나섰는데 큰딸이 엄마 손을 잡으면서 작게 말했대요. 목소리 톤 바꿔서 작게.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 말이 드는 순간 어머님은 온몸에 힘이 탁 풀리면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해요.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그래, 내가 오늘 한 결정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게 가장 잘한 일이다. 이 생각을 계속 하셨대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그 결정이 아니었다면. 끔찍하네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딸들은 역시나 늦게 일어났고 밤새 마신 술 때문에 숙취로 고생했죠. 머리 아프다, 속 안 좋다. 엄마가 옆에서 소화제 챙겨주고 간호해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그래, 내가 어젯밤에 제때 데리고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셨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점심때쯤 식사를 하는데 딸들이 평소랑 다르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말수도 없고. 어머님은 뭔가 좀 낯선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해변가에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고. 그 친구들, 루아나와 마르시아는 연락이 됐나요? 저녁 때쯤 연락을 해봤는데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래요. 처음에는 아직 자고 있나 보지 뭐 하고 애써 태연하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죠. 어젯밤 그 호텔 방의 모습? 술에 취해 있던 친구들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고 해요. 이틀째 연락이 안 되면 그건 좀 이상하죠. 네, 다음 날이 되어도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였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대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래서 결국 그 호텔을 다시 찾아가기로 하신 거군요. 맞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들이 묵었던 호텔로 다시 찾아갔어요. 프런트에 가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어제 같이 놀았던 친구들인데 연락이 안 된다.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아느냐. 직원의 반응은요? 직원이 처음엔 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확인해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사실 청소 담당 직원이 오늘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이틀째 안 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저희도 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반응이 없다.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은 심장이 정말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대요. 뭔가가 아주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결국 호텔 직원과 함께 그 방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그 복도를 다시 걷는데 이번에는 심장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다고 해요. 네. 복도 끝, 그 문제의 방 앞에 도착했어요.
직원이 카드키를 문에 딱 꽂는데 그 순간 문틈으로 뭔가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더래요. 눅눅하면서도 약간 금속성 비린내 같기도 하고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냄새. 어머님은 본능적으로 뒤에 서 있던 딸들의 손을 꽉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있던 청소 직원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고 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겠죠. 세상에. 어머님은 황급히 딸들을 자기 뒤로 숨기면서 앞을 가로막았지만 이미 딸들의 시선은 방 안으로 향한 뒤였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만 거죠. 어떤 모습이었나요? 침대 위에 루아나와 마르시아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이벌은 목까지 가지런히 덮여 있었는데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대요.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평온한 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그리고 침대 주변 바닥이란 시트에는 구토 자국 같은 것들이 말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맙수사. 딸들은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너무 큰 충격에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세상이 아득해지는 느낌에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고 해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 만약 내가 어젯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건 내 딸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 죄책감은 정말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죠. 호텔 직원이 급하게 경찰을 신고를 했고 어머님과 딸들은 복도에 멍하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딸은 계속 울고 있었고 큰 딸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어머님은 그런 두 딸을 그저 부둥켜 안고 있을 뿐이었죠. 경찰은 바로 왔나요? 네, 잠시 후에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피는데 경찰들 표정이 놀라움이나 충격보다는 뭔가 좀 무심하고 건조해 보였다고 해요. 그게 어머님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뭔가 더 복잡한 일이 얽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 그 와중에도 눈앞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두 친구의 얼굴만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경찰의 첫 반응이 무심했다니 그도 참 이상하네요. 경찰들이 도착했는데 뭐랄까 좀 느릿느릿하고 긴급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더래요. 표정도 좀 지쳐 보이고 그러더니 한 경찰관이 방 안을 대충 쓱 둘러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네요.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뭐라고요? 단순히 술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 방을 좀 보세요. 죽은 애들 잇몸에서 피가 나 있었어요. 손톱 밑에도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이게 그냥 술 마시고 자다가 죽은 걸로 보이세요? 당연히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경찰 반응은 여전히 무심했대요. 관광객들이 밤에 과음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곧 부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걱정 말라니,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네. 그 순간 정말 분노와 함께 허탈감이 몰려왔다고 해요. 옆에서 딸들은 엄마 손을 꽉 쥐고 눈물만 글썽이고 있고 경찰들은 조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방안을 대충 훑어보고 서랍 몇 번 열어보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전혀 철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고 그냥 무관심해 보였다고.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긴 한 건가요? 글쎄요. 조사하는 중간중간에 자기들끼리 태국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휴대폰 확인하고 하품하고 어머님한테는 그냥 번역된 몇 마디만 툭툭 던지는 식이었다고 해요. 그때 어머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인 우리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구나. 이 죽음은 그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겠구나. 너무 무력감을 느끼셨겠네요. 결국 경찰들은 형식적으로 폴리스 라인 테리프만 대충 붙여놓고는 그냥 가버렸대요. 어머님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지로 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경찰들의 그 무심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혹시 이렇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 네, 초기 대응이 저랬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날 이후로 어머님 머릿속에서는 친구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봤던 이상한 흔적들이 계속 맴돌았다고 해요. 침대 시트랑 바닥에 있던 그 끈적한 구토 자국, 군데군데 보였던 마른 핏자국 같은 얼룩, 그리고 친구들 손톱 밑에 남아있던 검붉은 흔적.
이건 단순한 숙취나 과음으로 인한 사망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네, 정황상으로도 일반적인 과음 사망과는 달라 보이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나온 경찰의 공식 발표는 너무나 허무했어요. 부검 결과 시신에서 알코올과 함께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마격이요? 루아나와 마르시아가요? 어머님은 그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얘기 나눠보고 느꼈던 그 친구들은 절대 마약을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딸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고요. 엄마, 걔네 마약 같은 거 할 애들 아니에요. 라고 계속 얘기했대요.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겪어본 느낌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경찰에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부검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 말만 반복하면서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항의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답답하네요, 정말. 진실이 가려지는 느낌인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경찰 발표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진실은 이게 아닐 거다. 분명히 무언가가 감춰지고 있다는 확신만 더 강해졌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 후에 브라질 현지 뉴스를 통해서 루아나와 마르시아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TV 화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술 때문이라뇨, 마약 때문이라뇨. 우리 딸들은 절대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희는 진실을 원합니다. 이런 절규를 듣는데 어머님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너무나 깊이 공감이 됐다고. 옆에 있던 딸들도 함께 울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 끔찍한 생각. 만약 그날 밤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건 내가 되었을 수도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뉴스에서는 브라질에서 열린 장례식장 풍경도 보여줬는데 하얀 꽃들에 둘러싸인 관, 눈물 흘리는 친척과 친구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또다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내 딸들은 지금 내 곁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네, 그 복잡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뉴스 자막으로는 브라질 정부, 태국 당국의 철저한 재수사 요구,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 커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태국 경찰의 그 무심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초기 대응이 그랬으니 믿음이 안 가죠.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는데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그날 밤 내내 뉴스에서 본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과거 일본에서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 공포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데리러 가지 않았더라면, 이 질문을 밤새 수없이 반복했다고 해요. 결국 브라질 정부의 요구가 있었으니 재수사가 이루어졌나요? 네, 그 이후에 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캐나다에 있는 한 언론사를 통해서였는데 브라질 정부의 요청으로 추가 부검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죠. 어머님은 혹시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질까 하는 기대를 품고 그 보도를 지켜봤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리포터가 발표한 내용은 이랬어요. 시신에서 살충제 성분인 DEET,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벌레 쫓을 때 쓰는 그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이 치사령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였죠. 살충제 성분이요? DET. 그건 또 왜 나온 거죠? 하지만 치자량이 아니라면? 그렇죠. 이 결과로 인해 태국 경찰이 처음에 발표했던 마약 과다 복용 주장은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된 거예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게 명백해진 거죠. 그럼 경찰 발표는 거짓말이었거나 아니면 실수를 덮으려고 했던 걸까요? 어머님도 그 보도를 보면서 잠시 멍한 상태였다고 해요. 옆에서 딸들이 막 물어봤대요. 엄마, 그럼 경찰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대체 왜 죽은 거예요, 그 언니들은? 정말 혼란스러웠겠네요. 마약도 아니고 DET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그럼 대체 뭐였을까요? 어머님은 딸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대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결국 사인 불명. 경찰 발표는 명백한 거짓말이었거나 심각한 오류였던 셈이죠.
사건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진실에 다가가는 듯 하다가 다시 멀어지고.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계속해서 친구들의 마지막 모습과 대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하는 질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해요. 불안감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외신 기자가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한 보도를 내놓았어요. 어머님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그 보도를 지켜봤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기자의 설명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묵었던 그 호텔, 그 방의 침대, 매트리스, 시트 같은 곳에서 불법 살충제가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불법 살충제요? 침대에서요? 네. 근데 그 살충제가 그냥 일반적인 살충제가 아니라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포스핀 가스라는 걸 발생시키는 종류였다는 거죠. 이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는 살충제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위험물질인데 일부 호텔에서 벌레를 박멸하겠다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한 거예요. 포스핀 가스? 침대에서 독성 가스가 나왔다고요? 세상에. 어머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고 손끝이 저려오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옆에 있던 딸들도 경악했고요. 어떻게 침대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네. 기자의 설명은 더 이어졌나요? 네, 기자는 포스핀 가스가 무생무치에 가까워서 사람이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흡입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고농도의 가스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그럼 설마. 네, 그 기자의 추정은 이랬어요. 루아나와 마르시아는 그날 밤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잠든 사이 자신들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스며나오는 독성가스를 밤새 흡입했고 결국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맙소사.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점들, 이상한 냄새, 구토 자국, 잇몸 출혈 같은 증상들이 이 포스핀 가스 중독이라는 설명으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비극의 진짜 원인은 다름 아닌 그들이 잠들었던 침대였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가장 안전해야 할 잠자리가 살인도구가 되었다니. 어머님은 온몸이 떨려왔다고 해요. 안식처가 되어야 할 침대가 죽음의 덫이 되었다는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내 딸들도 저 침대 위에서 저 독가스를 마시며 죽어갔을 것이다. 그 생각에 숨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이런 불법 살충제 사용 문제는 비단 이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나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고. 어머님은 더 이상 TV를 켜둘 수가 없어서 그냥 꺼버렸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 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졌다고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요. 침대 위에 평온한 듯 누워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어 있었던 두 친구의 모습.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으셨겠네요. 네, 침대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죽음의 덫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여행지에서 가장 편안하고 그리워야 할 그 침대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 너무나 끔찍했다고. 그렇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이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약 내가 그때 가지 않았다면 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재생했다고 해요. 딸들이 그 침대에 누워서 독가스를 마시고 서서히 죽어가는 상상. 그 상상이 들 때마다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물론 딸들이 지금 곁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내 아이들은 살고 저 친구들은 죽어야 했나 하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계속해서 교차했다고 해요. 네,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감정일 것 같아요.
침대가 무덤처럼 느껴지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언제든 덫이 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은 일상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요. 이 끔찍한 신실이 밝혀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게 더 기가 막힌 현실이죠.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고 2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호텔 측은 우리는 몰랐다. 청소 용역업체에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태국 경찰은 자신들의 초기 불실 수사와 잘못된 발표를 덮으려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해요.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네요. TV나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과 낭만적인 풍경을 담은 홍보 영상들이 흘러나오는데 어머님은 그걸 볼 때마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그 끔찍한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다고 합니다. 화려한 웃음 뒤에 가려진 울음 같은 거죠. 네, 관광산업의 이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한 번은 딸이 엄마, 이제 여행 가면 우리가 더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이건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맞습니다. 개인이 호텔 침대에 불법 살충제가 쓰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명백히 관리 감독의 문제죠. 그렇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웠다고 해요. 분노와 허무함이 계속 교차하고 브라질에 있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상은 너무나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고통이죠. 그래서 어머님은 이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다고 해요. 이 끔찍했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네요. 여행이 주는 설렘과 즐거움 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과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루아나와 마르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내 딸들은 지켜낼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기억. 네, 그 순간의 판단이 모든 곳에 갈랐네요. 딸들의 생존이 주는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먼저 떠나간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계시지만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행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의 순간순간에 더욱 소중히 여겨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이 사연이 부디 누군가에게 가닿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셨습니다. 네, 오늘 사연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행지의 즐거움 뒤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맞아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이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족, 친구들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저희 채널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상의 노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